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웹사이트 기획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웹사이트의 종류,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웹 기획자답게 사고할 수 있는 간단한 노하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는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 크게 홍보형, 커뮤니티형, 쇼핑몰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웹사이트의 특징들과 그리고 기획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보형 웹사이트입니다. 홍보형 웹사이트는 단순하게 글과 그림으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주면 되는 웹사이트입니다. 대표적으로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구조도 간단하고 그리고 주문, 결제 기능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회원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는 이제 설계와 개발은 수월한 편이지만 기업의 핵심적인 가치를 이 한정된 스크린 안에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에 다른 설계나 구현 시간보다 분석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실제로 기획자들은 문구와 이미지 하나도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회사 홈페이지 기획에 대해 하나의 상품을 브랜딩하는 일과 가깝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홍보형 웹사이트의 핵심은 기능의 편리함보다는 가치를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아이어워즈에서 수여하는 2019 웹 어워드 코리아 일반 기업 부문 통합 대상 두산그룹의 홈페이지입니다. 두산그룹은 해당 기업이 가진 브랜드를 잘 표현하다 못해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을 받으면서 기업이 가진 사업 영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웹사이트에 사실 이게 영상인데요. 영상을 삽입하기도 하여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입니다.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의 핵심 키워드는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제별로 다양한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이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게시판마다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화면 구성이나 기능들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구현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단,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기획할 때는 각 게시판이 다룰 컨텐츠에 집중하고 각 게시판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문구,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더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참여가 없다면 사실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소통을 유도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좌측 웹사이트는 같은 시상식에서 정보 서비스 부문 통합 대상을 받은 사람인 홈페이지입니다. 사람인은 현대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풍족할 수밖에 없는 구인구직이라는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구인, 구직, 기업 정보, 취업 준비, 고민과 같은 구인, 구직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게시판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 서비스 부문 통합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쇼핑몰형 웹사이트인데요. 쇼핑몰형 웹사이트는 상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상품은 음악 스트리밍처럼 무형일 수도 있고 기간과 수량이 정해져 있는 중고 제품을 거래하는 그런 웹사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쇼핑몰형 웹사이트를 기획할 때는 다루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에 맞게 필요한 기능을 잘 구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쇼핑몰형 웹사이트는 의 핵심 기능은 결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사실 결제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제 기능으로 인해서 상품 결제 후 처리 프로세스 등과 같은 다른 웹사이트 앞에 보신 두 사이트에는 필요하지 않은 그런 복잡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개발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우측도 같은 시상식에서 이제 쇼핑몰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오야니 뉴욕 온라인 스토어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오야니는 이분이 가수 선미 씨인데 선미라는 유명한 연예인을 이용해서 주요 고객층들을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로 타겟팅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제 사이트 전반적으로 흰색과 그레이 톤을 활용해서 주로 이제 원색을 띠는 오야니의 제품들이 더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디자인 컨셉을 잡았다는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아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획자가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또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분석, 설계, 구현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선 다음 화면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요구사항을 분석하게 될 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회의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받을 수도 있는데 먼저 실현 가능한 요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부족해서 구현할 수 없는 기능이라면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하여서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구한 기능이 본인들의 팀에 유사한 기능을 이미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획자로서 파악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기능보다 더 좋은 방법을 이제 역으로 제시하면서 이제 웹사이트의 완성도를 높이면 그 클라이언트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얻으면서 더 훌륭한 기획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 끝났다면 벤치마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사실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차관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훌륭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이용자층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유사한 기능이라면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용자층을 예측해서 이제 같은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타겟팅하는 것이 하나의 벤치마킹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메인 페이지의 화면이나 메인 컨텐츠를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레이아웃 같은 것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해당 사이트에 문의 게시판이나 공지사항이 있다면 긍정적인 글보단 좀 부정적인 글들을 위주로 확인을 해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지,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 광고의 홍보 비용도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해당되는 광고의 주 메시지를 분석해서 더 나은 광고를 만들 수 있는지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문서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능 정의서라는 웹사이트에 구현되는 기능들을 글로 표현한 문서, 그리고 또 정책을 글로 표현한 문서, 그리고 또 일정을 산출한 일정표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문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문서가 기능 정의서입니다. 회원 가입이 될 수 있고 특정 버튼에 대한 기능이 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 기능을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지 또 그 권한이나 아니면은 권한 같은 것에 대한 정책이 적혀 있는 정책 정의서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이제 설계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로 사이트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사이트 구조란 이제 웹사이트를 메뉴들로 구성을 먼저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메뉴는 기능 정의서에서 정의한 기능을 토대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메뉴명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 또한 간단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 구조가 끝나면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이런 사이트 맵이 나오는데 이런 사이트 맵을 통해 이제 웹사이트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컨셉을 정하는 것인데요. 먼저 컨셉이 나왔다면 컨셉과 함께 웹사이트의 주 목적, 이용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서 디자인 컨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컨셉은 화면 정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나와야 하고 이게 이제 웹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화하고 클라이언트와 분석을 한 거는 기획자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는 기획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정의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실제 우측 화면에 보시면 이것이 화면 정의서인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디스크립션 부분이고 왼쪽에 있는 부분이 스케치 부분입니다. 스케치 부분을 통해서 화면을 구현한 후에 이제 우측에
구현자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적는 디스크립션 파트에 이제 구현자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을 적어 놓습니다. 화면 정의선은 이제 구현자들과 공유를 하는 것이 협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 소지도 줄일 수 있고 각 담당자들이 이미 설계가 끝난 화면에 대한 작업을 미리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구현 단계에 들어섰다고 해서 기획자가 업무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기획자는 이제 웹사이트 제작의 총 담당자이기 때문에 구현에 들어간 후에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결과물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 역시 기획자의 역할이고 담당자가 실수나 결과물에 각 담당자가 그 기획자가 이제 해당 일을 진행하며 발생한 실수나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진행 중에 발생한 변수들에 대한 대처도 기획자의 몫입니다. 이제 그 구현이 끝났다면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보통 테스트는 운영체제와 브라우저별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완성도가 높아질 때까지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제 구현이 끝나서 배포가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오픈 후에 이제 이용자들의 행태를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할 부분을 찾고 개선할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반영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테스트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나 예상과 다르게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수정 범위를 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획자답게 사고할 수 있는 간단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제 웹사이트를 잘 만드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웹사이트는 결국 목적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웹사이트를 잘 만드는 것보다 목적을 잘 충족시켜 주는 것이 더 좋은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웹쇼핑몰을 예로 들어보자면 웹쇼핑몰은 결국 최종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웹쇼핑몰이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윤 창출이 안 되는 웹쇼핑몰이라면 결국 존재 가치가 없는 웹쇼핑몰이 되겠죠. 즉 이런 주요한 목적을 잘 달성하는 것, 그런 것이 더 기획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하나 제작하는데 적게는 3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립니다. 보통 3년차 웹 기획자라고 하면 기획한 웹사이트가 10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실무 경험을 통한 역량 개발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변을 분석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두 가지를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웹사이트로 상상을 해보고 웹사이트로 표현이 안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왜 이렇게 구현했지? 나라면 이렇게 구현을 해볼 텐데 라고 생각해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웹 기획하는 사고 방식을 발전시키면 웹사이트 기획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측성을 발전시키는 예측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웹사이트를 기획할 때는 이용자들의 3가지 행태를 예상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기획자가 의도한 대로, 예상한 대로 정해진 길을 따르는 경우와 그리고 이용자들이 기획자의 의도대로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들이 기획자가 의도한 대로 따라갔지만 원하지 않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결과를 되돌리고 싶은 경우, 이렇게 정상, 변칙, 수정 이렇게 3가지 행태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용자들이 기획자가 설계해준 대로 행동해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갖지 않은 채로도 실수로라든지 이제 기획자가 설계한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자는 더 크고 넓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모든 이용 행태를 예상하지 못하면 이용자가 실제로 더 큰 불편을 겪게 되는 건 이용자이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하게 삭제하여서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고 그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변칙 이용 방지의 최선입니다. 또한 이제 이용자들이 스스로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사이트가 생긴 이후에 이제 이용자들의 실수가 결국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기획자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운영자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그 실수를 해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기획자들은 이용자가 자신의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기능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분석 단계에서 작성한 정책 정의서를 통해 구현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이용자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준비하면서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웹사이트를 기획하는 기본적인 소양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